이 현장을 답사하는 사람은 먼저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드론 기사가 또 가서 활용을 하고, 토목 설계하는 회사에서 현장에 가고, 건축사가 현장에 가게 됩니다. 지역 전문가 4명이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 4명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기까지의 이 전체적인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의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 땅은 어떠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건축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결과를 내기까지는 전문가 4명이 현장에 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 이게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주는 담당자하고도 각 부서별로 다 통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느냐, 전화하면 없어요. 다 현장 나갔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통보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허가 받는데 총 5개 부서, 최소 5개 부서에서 협의를 봐야 되는 거고, 좀 큰 현장 같은 경우는 8개 부서에서 협의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를 다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종합적인 결론이 내리기까지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허가 하면은 건축허가 제가 내주는 줄 알아요. 제가 내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축사한테 이제 건축허가 내주세요라고 하면 건축사가 굉장히 많은 걸 물어봅니다. 한 30가지 정도를 물어봅니다. 어떤 용도를 할 거예요? 언제 팔 거예요? 뭐 어떻게 방향을 칠까요?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주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그리고 가장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주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본인 땅에 대해서 가장 잘할 것이고, 또 본인만큼 자기 땅을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면 가장 좋은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 지목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집니다. 임야인 경우가 훨씬 더 건축허가 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에는 최소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면 나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이 굉장히 더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건축 허가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비용적인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 우리가 가서 도로하고의 어떤 높이, 그 다음에 땅이 지금 현재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경사가 있는지, 아니면 평평한지, 아니면 땅 자체에 뭐 돌이 있는지, 나무가 많이 있는지, 이거는 현재 상황을 보지 않고서는 견적이라고 하는 걸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답사하는 사람은 먼저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드론 기사가 또 가서 활용을 하고, 토목 설계하는 회사에서 현장에 가고, 건축사가 현장에 가게 됩니다. 지역 전문가 4명이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다 제주시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려면 왕복 2시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현장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하는데도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 4명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기까지의 이 전체적인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의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 땅은 어떠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건축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결과를 내기까지는 전문가 4명이 현장에 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 이게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주는 담당자하고도 각 부서별로 다 통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느냐, 전화하면 없어요. 다 현장 나갔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통보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허가 받는데 총 5개 부서, 최소 5개 부서에서 협의를 봐야 되는 거고, 좀 큰 현장 같은 경우는 8개 부서에서 협의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를 다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종합적인 결론이 내리기까지는 정말 빛의 속도로 해도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그래서 건축 인허가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우리가 소요가 되고, 기간적인 부분들은 그렇고요.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가 전용비가 되어 있고요. 건축 인허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된다. 근데 임야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전용비도 냈고 그다음 건축 인허가 비용도 냈지만 산림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나무가 얼만큼 많이 있고 어느 정도의 나무가 있는지 인목조사서라는 거 하는 산림조사 기사가 또 대동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더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많으면 바로 허가를 못 내요. 우리가 나무를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인목조사서를 만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될지에 대한 것들은 엄청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10번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임야가 사실은 우리가 건축허가 내기가 더 까다롭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더 들어간다. 근데 이 비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우리가 건축 인허가 비용이 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건축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절차와 그다음에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이 세 가지 측면은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우리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건축 인허가를 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비용적인 부분들은 각자 이 토지가 갖고 있는 개별성에 맞춰서 각자 다른 견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와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오수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제 저도 확인하려면 다 그 읍사무소 해당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사무소 건축가에 다 전화를 해서 상수도와 그다음에 오수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수동으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뭐 내 땅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요, 건축을 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실제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주도는 지금 해당 건축가에서 실제 상수도관이 있어도 담당자가 수도 연결을 안 해준다고 하면 건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담당자가 허락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동으로 이게 1대1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이제 본인이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해당 토지가 있는 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수도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수도가 연결되는지를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주 알마켓을 통해서 건축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어떤 용도가 이제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주 알마켓 멤버십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토지 분석, 그다음 건축 인허가에 대한 상황, 그다음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매도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멤버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단순하게 내 땅이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포함되고 있는 읍사무소 건축가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또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건축 허가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이겁니다. 현장에 무조건 우리가 건축 허가 받기 전에 현장 확인차 우리가 사진과 드론 영상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허가가 완료가 되기 전에 땅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랬을 적에 원상 회복의 의무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경계가 안 맞는 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돌담이 잘 쌓여져 있으면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겠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 허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경계 측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도면 자체가 잘못된 우리가 경계 측량 안에서 우리가 건축 도면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더라도
우리가 건축을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 건물을 다 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 측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LX라고 하는 국토정보공사에다가 경계 측량을 하고 그 경계점에 우리가 그냥 봉만 박아 놓으면 거의 한 달 내면 봉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 부분을 내 땅의 경계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 전후 사진과 드론 영상을 반드시 찍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자료를 반드시 마련해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영수증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양도세의 절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감 부분에 있어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매도를 했을 때 다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영수증 처리를 그냥 뭐 영수증, 간이 영수증을 받던지 아니면 영수증을 받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데 몇 천만 원 들었어. 그럼 영수증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영수증이 없는데?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몇 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양도세 부분을 처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고스란히 몇 천만 원 더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우리가 세금계산서 처리를 반드시 해서 내가 보관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걸로 경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영수증 분실을 하더라도 다 영수증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매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항목들을 그냥 자동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대출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대출이 없는 땅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뭘 놓쳤냐면 건축허가를 받은과 동시에 착공신고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착공신고를 하면 착공일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본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10%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이 놓치고 있어서 건축허가 하면 다 취소되던데 이러신 분들은 착공신고를 안 해놔서 그래요.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매도할 때까지 취소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반드시 동시에 착공신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꼭 명심을 하시게 되면 내가 혼자서도 건축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용을 하게 되면은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농지가 더 이상 아닌 거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다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토지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토지 밸류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담보 가치가 지금 현재 농지 상태가 20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건축 허가라는 걸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20만 원짜리가 40만 원이 되는 거고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 자체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대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건축 허가 비용이라든지 전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가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용비를 내고서라도 토지 가액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 허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토지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또 네 번째로는 토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담보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섯 번째로는 대출까지 이제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했을 때, 매도를 했을 때 내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양도세에 대한 절감 효과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세금 전략 포인트까지 있어서 총 5가지의 우리가 장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우리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절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받고 나서 착공신고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착공신고까지 했는데 현장은 가보면 옛날 농지하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져 있으면 땅이 정말 미워질 거잖아요. 사업용 토지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경계 측량했던 것들에 대한 돌담을 예쁘게 쌓아 놓는 행위. 그래서 내 땅의 어떤 위치라든지 면적을 정확하게 누가 봐도 아, 이 땅이구나 라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돌담을 예쁘게 쌓는 경계 처리가 반드시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으면 정말 누가 봐도 들어가서 보기도 어려운 현장이 될 거기 때문에 부지 정리를 우리가 포크레인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부르게 되면 부지 정리를 예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잡목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비료를 또 사가지고 또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잡목들이 자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부지 정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이상 잡목들이 자라지 않게끔 그러한 농약 처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한 1, 2일 정도 하시게 되면 땅을 예쁘게 보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땅을 잘 팔 수 있게끔 예쁜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빠른 매매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상태가 지금 현재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 가격이 2배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0만 원짜리가 60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당연히 기존에는 농지 상태대로 우리가 담보가치를 실행을 하다가 건축허가가 만약에 나와져 있다라고 하면 토지 가치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담보가치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대출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액을 사업용 토지를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감정금액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본 토지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가 내게 되면 그 사업자용으로 이 사람이 자기 땅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건축 허가를 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행에서는 본 토지에 대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대출이 있더라도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이 땅에 대해서 사업용 대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거고, 토지의 가치는 가치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두 마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